성형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송모 채널로 오라! 안녕하세요. 봉봉성형외과 유준욱 원장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맞습니다. 가슴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많은 걱정이나 고민을 듣고 있습니다. 재수술이 가능한 시기는 이전 수술과의 그런 인터벌이, 그 중간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기존 수술에 의해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야지 재수술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6개월 이후를 추천드립니다. 6개월 정도의 그런 시간이 있어야 몸이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에서 정확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염이 있다든지 부득이하게 수술을 바로 해야 되는 경우라면 지금 당장 개선시켜야 되는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언제든지 재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첫 수술 때도 통증이 상당하셨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망설여지게 되는데, 그러나 재수술인 경우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서 통증이 좀 더 심할 수도 있고 통증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 수술로 인한 보형물이 연부 조직을 더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보형물만 교체가 되거나 새로운 포켓을 만들어서 보형물이 들어간다면 특별히 통증이 더 유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전 수술에 의해서 구형 구축이 심하게 왔던지 감염에 의해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있는 포켓 안쪽에 피주머니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에 고여있는 피나 염증 물질들을 바깥쪽으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음압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라면 부득이하게 통증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증 때문에 재수술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에 합병증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얼마나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결과가 만들어졌냐는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에서는 재수술을 했을 경우에 성공 확률은 대략 9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 수술에 의한 문제점은 수술 전에 정확하게 그 문제가 있었는지 그 원인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 그리고 유방 검진을 하시는 일반외과 선생님의 협진을 통해서 이전 수술의 원인에 대해서 다각화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술의 계획을 잡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수술이 이루어지는 그런 전 과정에서는 아주 세세한 혈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수술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멸균 제품들, 수술의 그런 섬세한 디테일까지도 재수술에 대해 보다 더 신경을 쓴다면 재수술이 보다 합병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일반적인 관념을 뒤집을 수 있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전에는 재수술 때 생길 수 있는 출혈이나 장액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에서 피주머니를 넣었습니다. 피주머니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 환자분들이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고 그 피주머니가 나오는 부위에 흉터가 남게 돼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수술 전에 정확한 평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술 계획, 수술이 3박자가 골고루 이루어진다면 특별히 아주 어려운 경우 아닌 이상은 피주머니를 특별히 사용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피주머니에 의한 공포심이 있었던 그런 분들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시고 재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에서 나온 연구에 의하면 재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보다 큰 보형물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자료가 있는데, 큰 보형물을 이용한 재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더 젊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 사회활동도나 옷을 입고 운동하시는 경우 자기 몸에 드러나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큰 보형물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고, 다만 그 모든 조건 안에서 무조건 크게 보형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수술 전 전문의 선생님과 충분한 면담을 통해서 보형물 크기는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슴 첫 수술보다 재수술의 그 비용이 비싼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한 겁니다. 재수술에는 더 많은 시간, 노력, 긴장감, 숙련도를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술이 첫 수술보다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이유인 거죠. 재수술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수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다시 설정해야 되고,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이전의 수술에 의해서 생겼던 그런 합병증을 피해가기 위해서 보다 더 숙달된 노력도와 긴장도, 모든 지식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형물 수술에 인한 리플링 현상은 어느 정도 좀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 혹은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리플링은 바깥쪽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중평면이든 근막하든 보형물이 위치하는 아래쪽 부위는 근육이 덮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매우 마른 여성분들은 리플링 현상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수술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보형물보다 작은 보형물 혹은 낮은 보형물로 바꾸든지 보형물과 자가지방을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형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성모 채널로 오라! 지금까지 봉봉성형외과 원장 이준욱이었습니다. 성형에 관련된 지식을 쉽고 재밌게 알고 싶다면 성모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